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소파의 2023년 4분기 실적이 나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연간 실적부터 볼까요? 매출액은 2.1빌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34.8%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6%, 에비타이익률은 11% 개선했습니다. 2022년에 59.8% 매출 상승한 거에 비해 줄었지만 나름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고요. 2024년에 매출성 장세가 둔화되는지 체크해야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615밀리언 달러로 3분기보다 14.5% 증가했습니다. 3분기에 8% 증가한 것에 비하면 더 큰 성장이네요. 여전히 매출은 한 번에 감소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에비타와 에비타이익률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에비타 수익이 3분기에 거의 2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4분기에 드디어 정식회계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3분기에는 영업권 손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척자폭이 커졌는데 4분기에는 순이익률 8%를 달성했네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주가가 19%가 올랐네요. 비용을 보면 연간은 2023년 전체 비용이 2022년에 비해 15.4%가 증가했지만 매출성 장률이 더 크다 보니 매출액 대비 비중은 모두 줄었습니다.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분기별로 보면 4분기 비용이 3분기보다 전체적으로 3% 늘었습니다. 마케팅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은 줄었습니다. 마케팅비가 감소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매출액 구조를 보면 4분기 이자 수익은 645밀리언 달러, 비이자 수익은 226밀리언 달러, 이자 비용은 256밀리언 달러입니다. 이자 수익은 꾸준히 상승세고 비이자 수익은 2023년이 3분기에 안 좋았지만 비이자 수익이 크게 늘었네요. 3분기에 예고한 대로 플랫폼 수익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연간으로는 모든 부문 매출이 증가했지만 특히 금융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2.6배가 늘었는데요. 이익률을 보면 대출은 1%, 플랫폼은 3% 개선했고 그래프에 안 보이시겠지만 금융 서비스는 2022년에 마이너스 133%였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0.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분기로 보면 3분기 대비 대출은 1%, 플랫폼은 8%, 금융 서비스는 18%가 증가했습니다. 이익률은 플랫폼은 소폭 하락, 대출은 소폭 상승했고 금융 서비스가 18%까지 개선되어 3분기에 이어 흑자를 유지합니다. 그동안 이익을 까먹는 요소였는데 이제는 어엿하게 역할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경우 신제품이 계속 채택되고 고객이 다양해진 것이 성장의 요인이며 앞으로 테크 기업과 소비자 기업 외에도 전통은행 부문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금융 서비스를 자세히 보면 예금과 적금을 의미하는 머니가 거의 10% 증가했고 모든 금융 계좌를 한 곳에서 추적하고 신용점수 등을 모니터링하는 릴레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인베스트 쪽은 줄었네요. 이제 대출을 자세히 보면요. 연간 기준 2023년은 모든 부문이 다 늘었지만 개인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고요. 나머진 소소합니다. 분기로 보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대출 규모가 감소했는데 2022년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네요. 2021년 4분기는 학생 대출 비중이 워낙 높아서 경향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학생 대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관련 지표를 볼까요? 총 제품 수는 1000만 개를 넘었고 가입자 수는 신규 가입자 수가 58.5만 명으로 3분기보다 8.4% 증가했어요. 3분기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되었는데요. 4분기에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당 계좌 수도 1.48로 소폭 하락했어요. 갈릴레오 계좌 수도 3분기 성장세를 이어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4분기 부채 비율은 468%이고 이중 예수부채는 18.6빌리언 달러로 3분기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4분기는 전체 자산 중 예수부채 비율이 62%로 3분기 56%보다 6%가 더 커집니다. 예수부채가 늘어날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예상 매출은 550에서 560밀리언 달러, 에비타 수익은 110에서 120밀리언 달러, 정식회계 기준 순이익은 10에서 20밀리언 달러로 4분기보다 전체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공식회계 기준 흑자를 유지한다는 부분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4분기보다 예상치가 안 좋은 것은 대출 부문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2024년 연간 기준으로 대출 부문의 매출은 2023년에 92에서 95%라고 했거든요. 소파에는 개인 대출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 2023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의 성장으로 에비타 수익이 580에서 590밀리언 달러로 2023년 432밀리언 달러보다 34에서 3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부터 거시경제에 큰 변화가 없고 신사업을 안 한다면 매출 성장은 20에서 25%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4분기는 공식회계 기준 흑자를 기록한 것이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성장에는 대출과 플랫폼의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금융 서비스의 가파른 성장이 한몫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면에서 개인 대출보다는 주택 대출에 집중할 것 같고요. 금리가 인하하면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대신 주택 대출의 규모가 더 커지겠죠. 2024년부터는 대출로 돈을 버는 게 아닌 핀테크 기업답게 플랫폼과 금융 서비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고무적인 것은 플랫폼은 그동안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등에 투자하면서 수익성이 안 좋았지만 앞으로 수익성이 확장되고 가속화된다고 하고요. 금융 서비스도 더 이상 손실 없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파이가 흑자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당분간은 높은 수익성을 토대로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